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 네, 존 디마티니가 쓴 책이에요. 시크릿의 공동 저자였던 분이세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쓴 책인데요. 오늘은 이분이 경험하셨던 그런 감사의 힘으로 첫 승진을 이뤄낸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16살이 되기 전에 그 전에 하와이에서 만난 한 남자가 그 캘리포니아로 놀러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16살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한 국어를 하고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이제 이 남자가 경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그리고 잠 자고 하는 것도 숙식도 이제 이 남자 집에서 하고 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알바를 하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없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최소한 그 16살 이상이 되어야지만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16살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6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한 것이 어디냐면은 기계 수리공이었어요. 오토바이용 카브레터를 제작 파트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냥 3D 직업이라고 아시면 돼요. 맨날 이제 오일하고 윤활유를 뒤집어 쓴 채 일해야 하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직장을 일단 구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는데 16살 미만이라서. 근데 어쨌든 직장을 구했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일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동료나 상사들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3D 직업이고, 그리고 맨날 기름에 막 윤활유에 쪄들어서 막 그 파묻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일자리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피하는 직업인데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철을 알바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서핑을 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와이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려고 그 계약직 그런 기간이 단기적으로 모집한 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그만두고 하와이로 가려고 하는데, 이 상사가 이 남자에게 승진을 기회를 주겠다고, 계속 일하지 않겠냐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승진의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먼저 서핑을 원하는 것이 서핑이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가야 되니까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하와이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할 때 그게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이든, 근데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일에 충실해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이제 성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랑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랑, 그 옆에서 상사가 지켜보는 그런 시각에서도 그렇고 일의 능률도 그렇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떤 일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조금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내 실력, 내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도 되지만, 또 승진의 기회를 얻는 그런 기회도 온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가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고 하면서 그 자신의 일을 도와줄 매니저를 구하려고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신의 일을 이제 도와주려고 매니저를 구할 때였어요.
근데 사무실에 면접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한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정이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아주 그냥 꽉 찬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이 일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아, 잘 됐군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선생님께 500만 달러를 드린다면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의외의 질문을 한 거잖아요.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잠깐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500만 달러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가구를 만들 거예요. 제 손으로 직접 가구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존이 수고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의외인 거죠. 당황한 거죠. 자기는 면접을 해서 자신 있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황을 해서 아, 이게 끝입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네, 당신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 도움이 될 텐데요. 전 확실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딸랑 질문 하나 해놓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존이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매니저라면 당신 인생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구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면 왜 그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으셨나요? 당신 인생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회사의 매니지먼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그런 삶을 그런 방향을 이끌지도 못하고 하면서 어떻게 내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자신한테 맞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고 그 일을 찾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잠깐 멍하게 있다가 쳐다보더니 그런 거야. 와우, 강력한 한방이네요. 제가 졌습니다. 제가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걸 당신의 말을 이해가 갈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불쾌하면서 기분 나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러니까 라이트가 팍 들어온 거죠. 불이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얻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이 남자가. 그리고 몇 주가 흘러서 이제 이 남자가 한참 이제 그런 환자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주 전에 다녀갔던 분인데 박사님을 면담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면접 본 그 남자를. 그러면서 이 남자가 갈색 봉투를 뭘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래요. 박사님, 지난번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일대 변혁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 존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거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제가 확실히 이 사무실에 고용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사님의 질문을 받고 그야말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일로 전 차분히 생각해 봤어요.
지난 몇 달간 새 직장을 찾아 헤맸는데 이 사무실에 있었던 그 잠깐이 제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기를 가져왔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생계로 삼지 못할 이유가 뭐야? 내가 왜 그 일을 생계로 생각하지 않았지? 그런 질문인 거죠. 어차피 지난 3개월간 실직 상태였잖아. 더 이상 잃을 게 무엇이 있어? 네.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다른 일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실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도 직장도 없는데 내가 지금 더 잃을 게 무엇이 있냐는 거죠. 전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구 제조 공장을 열고 제 손으로 가구를 만들기로 한 거죠. 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엄청나죠. 너무너무 기분 신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신나고 막 더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도 그 힘든지를 모르고 막 신나서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남자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실로 오랜만에 전 삶의 활기를 얻었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벌써 단골이 생겼는걸요. 제가 가구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사무실 분위기와 색상을 보고 티슈 상자를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상담실마다 두고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선물까지 정말 자기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로 이제 티슈를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나무로 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받고 그 티슈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쪽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좋잖아요.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니면 조금 내가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적은 페이로 받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기 또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많은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래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전환만큼이나 삶에 있어 집중이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삶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건 타인의 가치에 맞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거기에 몰입을 해서 열정적으로 막 활기차게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타인의 시각,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아니면 뭐 사회적 관점, 사회적 시각을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틀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움직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니까 집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런 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아침에 나를 강제로 깨울 필요가 없다. 아무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강제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그건 나의 가장 큰 가치이다.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일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면 집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치와 무관한 목표를 쫓는데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다. 일정 부분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인생, 남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베로니카라는 사랑스러운 10대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천상적으로 사교적인 아이예요. 활달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쇼핑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꾸미고 치장하고 그런 거에 패션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쇼핑을 하면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옷들도 막 구입하고 싶어 막 그러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쇼핑이나 그런 걸 잘하는 거는 그 좋은 옷을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잘 선택하고 하는 거는 높이 사지만 정말 너무 이제 비싸고 그런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셈에 그런 옷을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그런 가치를 있는지의 그런 셈 같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딸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중등 교육을 마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베로니카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귀고 뭐하고 하는 게 치장하고 하는 게 좋은데 공부를 하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있어도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뭐 파티가 있다. 그런 뭐 소식이 있으면 그거를 때려치고 강의를 때려치고 그 쇼핑을 하러 가고 파티를 하러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모가 이제 옷이나 그런 패션 쪽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대학을 막 알아봤어요. 근데 지방에 아주 작은데 패션 산업을 그런 관련된 전공 분야를 가리키는 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로니카를 거기에 보내요. 그래서 패션과 패션 산업에 대해서 그런 산업적인 부분을 전공하는 그 공부를 하러 떠나요. 근데 베로니카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좋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베로니카의 부모는 패션과 패션 산업을 전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춘 지방대학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 다음으로 베로니카가 우선시하는 일이 쇼핑이었다. 그녀는 선택한 강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강의 시간이 즐거워지고 배움의 과정이 감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자신의 최고 가치와 연관된 강의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배운 내용을 더 잘 암기하고 더 쉽게 이해하고 지식을 응용하여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 관심 분야의 연관성을 찾게 되자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앞으로 하게 될 일과 이루게 될 것이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별반 어려움 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의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달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산란되었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기에 거의 그럴 일도 없었다. 마침내 학교가 최고 가치와 연결되어 학업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그 학업하고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하기 싫다. 정말 집중이 안 되고 하고 싶지가 않아.
쓸 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에서도 그렇고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즐거운 일이 하고 연관지어서 연관성을 조금 만드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직장을 이제 바꾸긴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전공 그런 과목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뭐에 빠져서 거기를 다시 배우고 싶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면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관성을 찾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좀 더 열성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거를 못 찾으셨다면 그런 거를 찾는데 노력하시면 더 좋을 테고 더없이 좋은 기회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때 바꾸기는 쉽지 않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이 일과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시간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